이번 학기 준비된 주제가 좀 비정상적인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 신문 읽으면서 느꼈던 흥미로움 달아가면서 발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6주 동안 한국에서 나이 많고 고단한 나무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특별하게 이 나무들이 둘러싼 공동체하고 급속 도시 개발 이 두 가지 현상에 접목시켜서 현대 서울 도시 생활하고 자연 환경 사이에서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 주제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일은 바로 이 신문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강남구 500년 된 은행나무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내용이고요. 1년 한 번씩 동네 사람들이 이 아파트 사이에 끼어있는 나무 앞에서 모이고 동네 안녕하고 번영을 비는 모습입니다. 사진 나온 어르신들이 나무 앞에서 기라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을 고루 내려주시고 재앙을 없게 하시며 악귀를 찾아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축관 아저씨가 그 축문을 촛불로 데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 동네 노인들이 음식을 같이 드시면서 녹아 수 있던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한 어르신에 의해서 6.25 때는 마을 한가운데 날아오는 폭탄을 막아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사 처음에 봤을 때는 제 관심거리는 것은 그 사진 자체입니다. 일단 구조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 안에서 우거지고 소용이 치는 나무가 그리고 빽빽하고 평범한 아파트 도시 모습을 잘 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배지러서 그들이 나무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느낌 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기사 묘사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 보여주는 것은 바로 천턴적인 도덕적 관행하고 급속 산업화하고 도시화 오갑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무가 제공해주는 공공장소가 점점 아파트 개발로서 물러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노인들한테 원래 익숙한 경관이 사라지지만 노구수 공급해주는 공공장소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탄 막아주는 이야기처럼 이 노구수들이 여전히 동네 사람들 보호해주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지만 그 대신 그 동시에 고대 시대보다 이 노구수하고 완전 다른 상황에서 사람과랑 같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맨 배경 부분 자세히 보시면 부동산 간판이 보이는데 이 간판 우리한테 상기시키는 것은 고대 시대와 달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노구수가 신비롭고 초자원적인 존재이자 이 세상에서 팔고 살 수 있는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로 노구수 선택했던 이유가 이 나무들이 다른 자연물보다 일상생활이랑 가깝고 이 밀접함을 통해서 사람하고 주변 환경 사이에서 있는 역사적인 상호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하면서 언급했던 자료 여기랑 같습니다. 이 1차 자료도 대부분 그 생태학자들이 실시했던 조사이고 이 자료도 이도원 성스님 썼던 한국의 천탕 생태학 2권하고 1권입니다. 이 이도원 교수님 쓰셨던 책은 저한테 이 책 통해서 천통적인 사회에서 노구수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사용해서 그 사회적인 천통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그런 지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존 연구 한계하고 문제점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생태학자들이 조성한 조사 딱딱한 자연하고 문화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화 속에서 사람과 노구수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무시하고 대신에 나무를 치료하는 방법 아니면 생육 환경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인문학 분야에서도
또 다른 이분법적인 논리에 주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통하고 현대성.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논리에 따르면 그 토속에서 나오는 의미가 다 과거에서 위치하고 현대성은 그 절대적인 의미를 바꿔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으로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해온 전통적인 생태 가치관이 오늘까지 전해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산업화, 급속한 도시화가 가져온 충격에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대응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구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한번 제가 수용하고 있는 이론적인 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 내내 자주 작용하고 언급하는 개념 크게 두 개 있습니다. 그거는 장소성하고 탈영토화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장소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인 관계로서 의미를 부여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간이 내재된 절대적인 의미가 갖추지 않고 그 대신에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하는 행동으로서 대화로서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행위로서 의미를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반대로 무장소성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도시화로 인한 장소성 약화하는 현상 아니면 차와 장소성 연관성이 상실되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려면 장소성은 있음하고 천재감으로 정해져 있는 개념이고 무장소성은 없음, 부재로 정해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탈영토화이라는 개념 많이 작용했는데 이 개념은 국경 경계가 하고 인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덜 중요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으로서 부모님이랑 일주 한번 스카이프 하는 걸로 자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 아니면 저 큰 차원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있는 운동자하고 미국 흑인 운권 운동자들이 SNS에서 연대감을 표명하는 것은 탈영토화 한 예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행동은 장소로 결정되지 않고 문화가 영토 간의 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K-팝 경우에는 한국 음악이라고 말해도 국경 경계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시골 미국 청소년 한국 팬 될 수 있다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 초점은 80, 90년대 시기이지만 저는 짧게 일제감정기부터 해방 후까지 간결하게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농촌에서는 고트라 나무가 문화적인 중심이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한테 하늘은 아버지요, 당은 어머니라는 문화적인 믿음에 있어서 나무가 이 당하고 하늘 연결시켜주는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나무 앞에서 길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나무 하늘로 기원을 보내주는 매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토속 신앙에 있어서 나무가 신령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초자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확인할 수도 있고 많은 기록물에 따라 옛날 조선 사람한테 마을마다 번영하고 안녕을 확보해 주는 친목이 있었다고 하고 그 고목 마을 공대청 중심적인 자리 잡았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너구수 처음으로 최초적으로 재계적인 조사가 조선 정덕부 실시했던 이 조사이고 이 조사를 참고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조선 정덕부 당국들이 이 조사 실시했을 때 너구수와 관련된 고사와 전술을 엄청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좀 이따가 이 내용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확인할 만한 것은 일제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감정기태 내내 이 너구수 대부분 국가 동 아니면 리 소유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개인 소유지에서 위치한 너구수 10%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조사에서 나오는 내용 몇 개 뽑고 화면에서 떴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나무 깃든 이야기들. 그래서 이 문장마다 또 다른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발화 잘 됐는지 아닌지를 보고 그 해의 풍경을 점진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에게 재해가 생긴다고 전했지. 30년 전에 호열자가 유행했을 때 이 나무 기도하면 병에 걸리지 않다고 전했지. 밤에 소리를 내면서 진동하면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긴다고 전했지. 천년병이 돌 때 병자를 나무 밑으로 데려와 목욕을 시키면 효험이 있다고 함. 뿐만 아니라 천년병이 동네에서 돌지 않으면 추위 30척 이내에 개미 등 꼬이지 않다고 전했지.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슷한 시기에 미국 선교자 호머 홀버트가 한국 살면서 1906년 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문단에서 한국에서 너구스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There is in almost every village some large tree beneath which the people meet and gossip. 그래서 외국 사람 눈에도 한국 문화 속에서 크고 나이 많은 나무들 마을 공동체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이 사람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해방되고 건국 얼마 안 된 대한민국 맥락에서 너구스는 어떤 취급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69년 동아일보에서 실린 기사이고 서울에 있는 너구스에 대한 연체된 시리즈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분명한 목적은 일반 사람하고 시당국한테 너구스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사 필자 말씀에 따라 이 나무들이 서울 생기기 전부터 서울에 있었던 서울 탈바꿈을 목격자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에 의해서 혼란하고 절망에 바친 한국인에게 이 나무들이 안정과 편안을 제공해주는 큰 사회적인 기둥처럼 묘사됐습니다. 시당국이 너구스 중요성에 눈 띄게 만드는 일은 방학동에 있는 은행나무였습니다. 이 나무가 특색이 있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첫 번째 서울 보호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재미있게 이 발표 좀 나중에 이 나무 80년대 서가 위기 직면하고 이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일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자기 주변을 관찰하고 너구스를 보호하는 작업에 가장 큰 지장을 이렇게 주목했습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하고 고제대 건축 허가에 있어서 서도 당국은 서울 풍지를 더 살 수 있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서울 건설을 위해서 고려돼야 할 점 많다고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아름다운 서울 어떠한 모습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즉, 이 아름다운 서울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재개발된 정계청,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포장마차를 없애는 여러 사건, 세대강 상업 등 이 둘러싼 논란과 투쟁이 바로 아름다운 서울, 아름다운 한국 그 의미를 누가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80년대, 90년대 서울 너구스를 잇따라 거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저는 옛 몇 개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조선 총독부 실시했던 조사 보여드렸을 때는 너구스 대부분 다 고유였다고 말했는데 이 표 보시면 이거 2007년 간행된 너구스 생태와 문화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표인데 극단적인 변화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70년대까지 너구스가 대부분 다 공유, 소유 재산이었지만 80년대 접어들면서 거의 다 사유 재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구스들이 명철 위기의 가장 주요
볼 수 있습니다. 노굿의 보존과 살펴봄을 사유자 개인이 위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서 제가 이번 학기 동안 90년대, 80년대, 90년대 모였던 기사 제목입니다. 이 보다시피 노구수 말아 죽는 곳은 한두 개 안은 빈번하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연구할 때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가 그런 질문 계속 해야 되는데 저는 연구하면서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몇 사건일 뿐 아니고 모든 동네마다 이런 노구수에 대한 논란 좀 벌어지고 있었는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 그래서 화면 가운데 있는 사진 나오는 나무가 강남 동곡동에 있는 니트나무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어떤 개발자가 강남에 있는 개발되지 않은 땅을 매입해서 규모 큰 아파트 신축하려고 했지만 그 아파트 지려고 하면 어떤 오래된 나무수 찬례했는데 이거 개발되지 않은 땅 인접하는 동네 사람들이 이거 보고 반발하고 어떤 나무 살기 운동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오늘날 동네 사람들이 이 고목 밑등에 뜨는 구멍 안에 독성 농약 발견하고 이거는 경찰한테 신고했습니다. 이 나무 살리기 운동 때문에 개발자가 신축 계획에 자질이 생겨서 쉽게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나무를 일부러 고사시키는 거예요. 또 한 오른쪽 보시면 상문동에 비슷한 방법으로 개발자가 나무를 그 밑등의 부분에서 폐류 부리고 나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죽이는 개발자 소유하는 이 나무 죽이는 목적 뭐였냐면 이 개발자 수요하는 땅은 토지 형체를 변형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서울시 법률에 의하면 어떤 땅을 특별하게 비옥하고 자연사태 좋은 땅이라면 그 땅은 건축으로 쓸 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나무가 토지의 생육 환경 적도로 여겨져 있으니까 그 나무 자연스럽게 죽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면 그 땅 건축호가 받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자르면 이거는 불법인데 이 개발자들이 이 자연스럽게 죽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 왼쪽 보시면 이 기사 93년 나오는 기사이고 고의적 불법 고사 행위하고 시민들이 그 행위 경찰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발자와 동네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에서 나무가 최전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사건은 이 두 노고수는 한국 최초적인 전설된 규모 큰 압구정 대아파트 단지에서 위치합니다. 화면 오른쪽 보시면 72동과 74동 사이에 있는 니트나무가 치료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70년대 초 한강변의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순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아파트하고 콘크리트 보행로가 들어서면서 이 햇빛 부족하고 수맥도 끊기게 됐으니까 이 노굿을 점점 말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회의 참석하고 모금 운동으로 84만 원 모였고 이 돈으로 나무 의사를 불러가지고 이 영양제 있는 주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니트나무 그래서 이 톤으로 주사 맞았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나아지지 않고 또한 괴산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니트나무 벼락이 떨어지고 며칠 뒤에 그 앞자리에 있는 71동에서 가스폭탄 사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80동에서 24살 난 가정부가 12층에서 떨어지고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이 크고 작은 사고가 이상하리만큼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 니트나무한테 남다른 관심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안 하다가 이 귀산한 사건 너무 많이 생겨서 제사를 지내면서
번영하고 안전을 나무한테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천통풍섭 해가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이 압구정 아파트에서 제사를 안 하다가 재발적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동네 사람 주목했던 괴상한 사건들이 조선 정독부가 기록했던 전설과 쏙 배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수 복단처럼 고목 앞에서 제사를 안 지내면 재해 당한다고 하는 전설이었고, 더러치는 여자처럼 누군가 나무를 피해 입으면 사람은 바로 목숨을 빼앗긴다는 전설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도시개발로 인한 악영향을 상쇄하려고 한편 토속적인 이야기를 적용하기도 하고, 그 동시에 실현적인 돈 모으기 같은 노력하고 과학적인 치료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보시면 압구정 64동 은행나무인데 동네 사람들이 살려주는 사건 아니고 압구정 개발로 동네에 쫓겨난 도박 주민들이 1년 한 번 향후회는 지내는 장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져 살고 있지만 포근하고 아늑한 고향 추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아저씨가 말씀에 따르면 굽어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고기 잡고 책이 자며 마음 푸근히 살았던 우리 동네가 국내 제1의 부촌된 곳까지는 좋으니까 한편으로는 과소비와 사치의 대명사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니 씁쓸하기까지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아저씨가 매년 명절 때마다 마을 옥에 있는 500년 못 큰 니트나무에 그네가 매달려서 뚝 넘어서 모래밭에 씨름판도 벌어져서 떠들썩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언급했던 압구정 니트나무랑 달리 이 노구수가 흔적 없는 뒤살을 쓰고 없는 분위기하고 삶의 추억을 회상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교양 사람들이 나무 아래서 모일 때마다 오래 시간을 칼로 찔러 가면서 잊어버린 공동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영토 자체 이제는 사치스럽고 과소비 대명사된 장소성인데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 이 어르신들이 그 장소를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방학동에 있는 은행나무 발표에 벌써 한번 보여드렸던 나무인데 바로 이 나무였습니다. 그 서울 최초 보호수 지정된 나무입니다. 이 압구정 나무처럼 이 경우에도 새로운 건축 때문에 나무가 말아주고 있는데 높은 건물로 인해 햇빛 모자라서 그리고 콘크리트 때문에 수맥도 끊기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최초 보호수라서 그런지 다른 사고위기 사건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연친구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공해 추반운동연합을 비롯하여 17개 시민단체에 이루어진 북한산 살기 시민운동으로 이 방학동 은행나무 구면운동도 벌어지면서 아파트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그리고 차준협 환경운동자가 단식 농성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복고등학교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이주해온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올해 처음부터 은행나무의 각별한 예정을 갖고 살아온 방학동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더구나 91년하고 9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두 개의 자연보호단체가 방문하고 한국인과 함께 나무 살기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이 일본 학생 일제감정기 한국 당했던 자연 바꾸기에도 사과했고 이 자리에서 한국 단체 지도자 외국에 온 운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인사들로 국적을 떠나서 한국 환경운동의 상징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포되는 의미가 이 사건 커지면서 갈수록 이 방학동 은행나무가
물리적인 지역 한계를 초월하면서 세계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환경운동, 녹색혁명하고 다른 탈영토화된 담론으로 의미를 부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한테 입을 먹으면 임신된다는 지역적인 전설 한 번도 권하지 않고 대신 이 은행나무가 둘러싼 장소성은 여러 가지 로컬하고 글로벌 담론들이 겹쳐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거 마지막 사건, 이게 소개해드릴 사건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이 나무는 종로구 통의동에서 위치했던 600년 된 백성 종류이고 이 90년대 폭우로 쓰러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벌써 동네 사람한테 매우 중요하고 많은 보살핌 받고 있는 나무이라서 나무가 쓰러진 다음날 서울시 당국이 와서 나무가 살 수 없는 판단했고 대신 이 나무 몇백 개 가지를 잘라서 다른 데에서 키우고 나중에 이 자리에서 다시 심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이 판단에서 그 동네 사람을 반대했고 동네 사람들이 당국 회생 불가 판단에서 반대하고 또 다른 나무를 이 나무 살릴 수 있는 방법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일으켜 세우고 23일 밤에 11시부터 25일 오후 3시까지 동체하고 당굿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희생할 기운이 안 보여서 대안 방법으로 이거는 큰 이슈로 부각시키려고 제외교포한테 많이 알리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위스 교포, 제일 교포, 호주 교포, 오스트리아 교포하고 재미 교포들이 많은 관심 보여서 주셔서 한국에서 살 수가 없는 첨단 의약품, 그 나무 치료할 때 쓰는 의약품 보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미 교포가 한국 와서 이런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한 동네 사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들과 뜻 있는 재외 교포들이 애틋한 보살핌으로 새순이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 등의 관계 당국에서는 이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어서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압구정 니트나무 비슷하게 이 경우에서도 로컬하고 글로벌 장소성 자연스럽게 합성되고 있고 이 장소가 동네 사람 간의 추억하고 공간하고 무속의식을 행하는 장소이자 경계를 넘어들면서 새로운 장소성을 초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내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노고스를 살리려고 열심히 끝까지 싸웠다는 사연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로 기록되지 않았던 더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부각시키는 질문은 사람들이 왜 다른 시기보다 갑자기 80년대, 90년대에 오랫된 나무에 대한 관심이나 깊은 애정 왜 생겼을까 이런 질문 스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보기에는 대도시 개발로 인한 무장소성에 대한 불안함에 기한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익숙한 주변하고 환경이 없어지면서 그 주변을 다양성과 특수성 없는 고층 아파트와 계획된 주택단지로 대체되면서 나무들이 그 없어지는 장소성을 상징하는 토지가 되었습니다. 개발자 독성 농약으로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이 감안한다면 나무가 말 그대로 최종 방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더구나 방학동 은행나무와 통의동 백성 경우에도 90년대 들어서 이 동네 노고수들이 세계화된 성찰 글로벌 리플렉시비티 이 건강이 되었습니다. 단식 농성한 자중엽 아저씨가 말하는 것처럼 국적을 떠나서 상제는 이곳에 찾아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위기 직면한 노고스 제공하는 장소가 동네 사람들이 더 큰 공동체에서 속하는 있는 느낌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사회에서 나무가 당하고 하늘 연결시키는 수직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면 도시개발 마주치면서 이 수직 관계가 수평으로 펴지면서
시간하고 공간 갈로 칠로 가면서 새로운 장소성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기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합니다.